북극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면적이 겨우 300km 넘는 작은 국가가 나토 동맹에서 날카로운 이 대기를 조용히 결심했다. 중립정책을 고수하던 핀란드는 이제 동과 서의 격렬한 대결의 중심이 되었다. 이 작은 나라가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러시아와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적 관계가 이 대담한 결정을 뒷받침했을까? 2023년 핀란드는 공식적으로 나토에 가입하며 수세기 동안 유지해온 중립정책의 마지막 장을 닫았다. 더 이상 완충지대도 중재자도 아닌 핀란드는 이제 최전선에 서 있다. 러시아의 패권적 야망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강한 의지와 희생,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조용히 준비해온 긴 이야기들이 숨어있다. 1300km가 넘는 러시아와의 국경을 가진 핀란드는 이제 중요한 전선이 되었다. 15개의 미국 군기지와 현대적인 군사 장비들이 한때 겨울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그 땅에 자리 잡았다. 이는 모스크바를 격노하게 만들었고 이 지역의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핀란드의 첨단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몰래 등장했다. 이는 핀란드의 능력과 결단력을 명확히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러나 이 전략적 선택이 과연 도박일까? 러시아는 이 작은 이웃의 도전장에 어떻게 반응할까? 핀란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격동적인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핀란드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차례 주권이 바뀌었고 덴마크, 스웨덴,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았다. 1917년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며 핀란드는 대공국으로서의 자리를 지켰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이 핀란드와 소련의 관계는 항상 불안정했다. 국경의 변화와 전쟁은 두 나라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특히 1939에 1940년의 겨울전쟁은 두 나라 역사에서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핀란드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소련에게 10%의 영토를 넘겨줘야 했다. 그 중에는 경제 중심지인 비보루시도 포함됐다. 이후 1944년까지 소련과의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했으나 핀란드는 독립을 지켜내며 점령과 큰 손실을 견뎌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핀란드는 소련과 러시아를 상대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나토와 균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모스크바의 행보는 핀란드로 하여금 더 이상 중립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모스크바가 구소련 영토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으려 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두려움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이에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시에 핀란드가 전략을 변경하도록 압박을 가했고 핀란드는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크게 증가시켰다. 2023년 4월 핀란드는 나토에 공식적으로 가입하며 국가 역사에서 큰 전환점을 맞았다. 러시아는 이 결정을 즉시 비난하며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에 대한 지리적, 정치적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2023년 말 핀란드는 러시아가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이민 밀매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이에 핀란드는 모든 국경을 차단하고 유일하게 북부의 국경을 유지했다. 2014년 크림반도 침공에서부터 이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핀란드는 모스크바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러시아는 여전히 양국 관계가 오랜 우정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나토 가입은 핀란드의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토와 러시아 간의 최장 국경을 가진 핀란드는 이제 모스크바의 야망을 억제하는 중요한 전선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다. 나토의 존재가 모스크바에는 붉은 선이며 이를 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만약 가상의 전쟁이 발생한다면 핀란드는 나토의 최전선이자 서방의 의지와 결단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핀란드는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와의 육상 국경을 2배로 늘렸고
이는 가상전쟁에서 전략적 중심지로 작용할 것이다. 발트 3국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부터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핀란드 국경은 중요한 방어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핀란드와 폴란드의 국경은 이제 어떤 전쟁 상황에서도 전선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와 독일은 나토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들로 독일에는 3만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폴란드에는 299명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핀란드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가 되었다. 특히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전혀 완전한 점령을 경험하지 않았다. 겨울전쟁에서 7만 명이 병력을 잃었지만 소련은 35만 명이 병력을 잃었다. 이는 핀란드의 강한 전투 능력과 북극 지역에서의 전투 경험을 입증하는 사례다. 또한 핀란드는 군사 기술도 현대적이며 나토 다른 국가들과 견줄만한 수준이다. 강제 군 복무 정책 덕분에 핀란드는 대규모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에서 드문 사례다. 핀란드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30세 이하 남성의 약 65%가 군 복무를 마쳤다. 이는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예비군을 보유하게 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핀란드는 강력한 요새로 자리 잡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핀란드는 침략하기 어려운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한다. 이는 러시아에게 압박을 가하고 서방의 경제 제재와 군사적 도전과 마주하게 만든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선택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의 전력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져 핀란드는 나토에게 중요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핀란드가 나토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단순히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원 덕분입니다. 핀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25개 이상의 재정적 및 군사적 지원 패키지를 제공했으며 그 중에는 실제 전장에서 시험될 고급 군사 장비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나토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지원과는 차별화되는 점으로 나토의 지원 장비는 대부분 구식 장비들, 예를 들어 소련 시절의 탱크와 포병이 수리 및 업그레이드되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나토는 러시아의 위협이 실질적인 행동을 동반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현대적인 군사 장비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무기는 20세기 제작된 구형 장비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첫 번째 F-16 항공기 배송은 2024년 초에 이루어졌으며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6개월의 훈련을 마친 뒤에야 전달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제공되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노후화된 기종입니다. 반면 핀란드는 더 현대적인 장비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시험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전투 경험과 준비된 군사력, 나토의 지원을 바탕으로 핀란드는 북유럽의 강력한 요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 도입 계획은 그 현대화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F-35는 2026년 말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또한 핀란드는 나토 회원국 중에서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며 이는 과거의 어려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점차 어려움을 겪고 북한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핀란드 국방부는 자국 군대가 현대전에서 필요한 장비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핀란드군의 최고 지휘관은 핀란드가 나토 유럽 내에서 인구 대비 최고 수준의 화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K9 선더 자주포를 포함해 100문 이상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립국이었던 핀란드는 이제 나토의 강철 방패로서 유럽의 세력 균형을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단순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무기 시스템들이 실전에서 시험되고 있는 실험장이기도 합니다. 핀란드는 이를 통해 자국의 방위 산업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비록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어떤 무기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제품들은 그 전략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핀란드는 패트리아라는 방위산업회사가 개발한 모듈형 AMV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 차량의 생산 라이선스를 얻었습니다. AMV는 현대 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아는 또한 155mm 자주포 시스템을 개발하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시험 운용 중이며 이는 현대적인 자주포 시스템으로 프랑스의 캐서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는 패트리아 XA180과 XA202와 같은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무장이 없지만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두꺼운 장갑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시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현장에서 얻은 실사용 데이터는 핀란드가 차세대 장갑차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아는 최근 니모라는 120mm 박격포 시스템을 출시했으며 이는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에 통합될 수 있어 빠른 배치가 가능하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직접 시험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첫 번째 버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핀란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자국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핀란드에 군사기지를 설립한 것도 이 나라가 나토 전략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점점 더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러시아는 분명히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핀란드가 세계적인 지정학적 판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때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